자, 교재 92쪽 영장체포 쪽부터 보죠. 여기에 내 칠판에 내 카페를 적어놨는데 그쪽 뭐야 한 몇 년 동안 던져놨어. 거의 폐쇄되기 일보 직전인데 요즘에 그거 다름에 모의고사 문제풀이 반을 안 만드니까 그걸 해달라는 친구 하도 많아가지고 일일이 메일 보내주기 힘들고 귀찮아서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등업을 신청해. 아무나 내가 못 받아보게 그 회원 제한을 했을 거니까 등업 신청하고 어디 학원에 누구다 이름을 대면 내가 아마 그 우등학원의 특별 회원만 볼 수 있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 외에 일반 사람들은 아마 내가 이게 유료로 할 거예요. 유료 돈 내고 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요거 그 등업 신청에 등업 신청란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카페가 옛날에 주간식 할 때까지 그거 막 다들 했어서 막 너무 많은데 내가 좀 정비를 할 거예요. 정비를 하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해보니까 이걸 좀 활용해야 되겠더라고. 카페로 활용해서 일일이 좀 메일 보내달라는데 바빠 죽겠는데 메일 치고 뭐 보내주고 뭐 잘못 보내면 또 보내야 되고 이러고 귀찮더라고. 이쪽으로 와. 그래서 지금 거의 휴면 카페가 되고 있는데 좀 살려보자고 다시 놀러 오세요. 자, 영장 체포. 이거는 문제화가 잘 안 된다 그랬지, 그지? 다른 거 비교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쭉 보세요. 그래서 체포 요건 아까 토표에서 본 거 그대로죠. 범죄미가 상당히 된다. 그 다음에 체포 사유가 정단 이유 없이 수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체포의 필요성, 구속 사유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주의에도 넣어놔 있죠. 영장 체포에는 구속 사유인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 별표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경미 사건은 또 별표 하나. 옛날에 뭐 어쩌다 한번 나온 적은 있긴 있어요. 다해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단 이슈 추적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하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체포 절차 봐볼까요? 가로 3번 체포 절차. 요거는 이 자체 문제로 뭐 출제는 안 되지만 요게 다른 데 많이 쓰입니다.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먼저 똑같이 쓰이니까 미리 봐두죠.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검사가 청구합니다. 지방법원 판사한테. 요 지방판사가 뭐라고 그랬죠? 수임판사라고 옆에 써놔. 수임판사, 수임판사. 수임 임무를 받은 거죠. 지방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사법경찰리는 신청권이 없어요. 사법경찰관만 있다고. 관 동감해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그럼 틀려요. 그런 식의 함정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에 수임판사가 무슨 말인지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영장의 발부. 정황판사가 상당한 인자를 따라 영장을 발부합니다. 체포영장 발부하는데 거의 다 해줘요. 그 다음에 구속영장의 경우와는 달리 체포영장 발부 전에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제도는 없다. 줄쳐놓고 별표 놓으세요. 구속영장의 경우와는 달리 체포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신문하는 제도는 없다. 즉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없다는 겁니다.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제도라는 것은 체포영장 아니고 구속영장이에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법원 법관이 상다고 인정하는 때는 7일 넘는 기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요거 모든 영장에 공통됩니다.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압수수색, 검정영장, 감찰영장 포함해서 모든 영장에 공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얘기들이 여기 있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영장의 집행, 체포의 방법, 주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하여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한다. 이것도 모든 영장이 공통됩니다. 모든 영장 공통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공통돼요. 모든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집행합니다. 법원의 재판도 판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검사가 집행합니다. 검사의 지휘에서 사법경찰관리 집행한다 돼 있는데 이거를 착각을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돼서 집행의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검사가 영장 집행권자예요. 검사가 집행을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는 검사의 지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교도소장이 아니라는 것 조심하시고, 여기는 리가 있죠. 사법경찰 관리, 이런 험한 이런 사법경찰 리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좀 그래 그 얘기 나오죠. 모든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서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하는 것이다.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한다 그래서 주체가 사법경찰 관리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이것도 공통됩니다. 뒤에 쭉 나오는데 체포 구속 전에 고지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피의사실 요지 피 동그라미 체포 이유 이 동그라미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말고 변 동그라미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기 동그라미 피의사실 범죄 사실이죠. 당신을 절도죄 또는 강도죄 또는 주거침입죄 모욕죄로 체포를 하고 체포 이유는 당신이 수사기관에 출석 요거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거, 그다음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다는 거, 요거 알려줘야 됩니다. 피의 변기예요. 피의 변기. 예. 쉽지. 요거는 외우는 방법. 피가 영어로 생각하면 돼요. 영어에 또 어디 갖다 놓고 또 찾고 있어. 어디 갖다 놨나? 피가 영어에 오줌이에요. 오줌. 피. 피는 어디다가 변기에다가 놀아. 피 변기 고지해 준다고. 자, 그다음 주의에 넣어놨는데 옛날에 시험에 나왔죠. 진술거부권은 체포 구속 전에 할 필요 없다 그래요. 진술거부 언제 고지한다고?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하기 전에 고지한다고요. 그다음에 적부심사 청구권, 변호인과 접견 같은 건 이런 것들 피의자 신문 전 변호인 참여권, 피의자 신문할 때 하는 거죠. 체포 구속 전에 하는 게 아니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영장을 제시해야 됩니다. 체포 구속 영장은 반드시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일단 체포 구속한 다음에 나중에 제시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다만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내는 데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됐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 완료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해야 되죠. 이게 긴급 집행 예외인데 체포 구속의 경우는 이런 예외가 있지만 압수수색 검증의 경우는 이런 예외가 없다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늘 출제가 된다고.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긴급 체포로 넘어가 보십시다. 긴급 체포. 여기 영장 지시 아까 본 거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시험 문제예요. 긴급 체포란 중단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거로 그랬죠. 중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히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영장주의를 너무 일관함으로써 중대한 범죄의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해서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영장주의 예외 줄쳐놓고요. 헌법에도 근거 있다. 헌법 12조 3항 줄쳐놓으시고 헌법 12조 3항에도 영장주의 예외의 근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긴급체포 요건 먼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야 된다 그랬죠. 범죄가 중대해야 됩니다. 범죄가 중요하다는 말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어야 됩니다. 장기 3년, 사형 무기 장기 3년이에요. 그러면 장기가 3년이니까 장기가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장기 3년인 거죠. 장기 3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면 장기가 2년밖에 안 되죠. 그죠? 2년이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고해 보면 폭행,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할 수 없습니다. 뭐 이거 문제학은 잘 안 돼요.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요점을 조심하십시오. 요점. 여기 장기입니다. 장기. 장기에 별표 놓으시고요. 장기. 요점에 장기와 단기를 주의할 부분이라고 해놨죠. 장기와 단기를 주의할 부분. 긴급 체포는 사형 무기 장기 3년입니다. 장기. 예. 근데 뒤에 나오는데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는 단기 3년이에요. 단기 3년. 필요적 보수 이체 사유는 장기 10년이고요. 사배부 사물관들은 단기인데 뒤에 요건 뒤에 가서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요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죠. 뒤에 또 나올 거지만 장기 3년이 중죄예요, 아니면 단기 3년이 중죄예요? 요 이제 요 지식이 좀 필요한데 뭐 문제는 안 되지만 이거 모르고 경찰 실무하다가 좀 쪽팔리는 상황이 오거나 크게 위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 그래서 그 250조의 살인죄를 보면은 살인죄 이거 태어났나? 살인죄의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5년 이상의 유징역. 그러면 5년 이상의 유징역이라도 몇 년까지 가능하죠? 30년까지만 가능하죠, 그죠? 가중하면 50년까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요 5년이 장기예요, 단기예요? 여기 단기입니다, 단기. 장기가 30년인 거죠. 그러면 살인죄는 장기 몇 년째인 거야, 장기? 장기 30년입니다. 장기 30년. 100번 긴급 체포 가능하겠죠. 장기 3년 이상이니까.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건, 즉 필요적 변론 사건인데 단기가 3년 이상이면 국선 변호인 선정하고 재판했는데 살인죄는 단기가 5년이 되죠, 그죠? 5년이니까 100번 국선 변호인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도죄 있죠, 절도죄.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6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이. 그러면 6년 이하라도 몇 년까지 가능해요? 하한이 얼마야? 징역은 1월부터 30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년 이하라 하더라도 1월까지 가능한 거죠. 1개월짜리 징역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년 요게 장기야, 단기야? 장기입니다. 단기는 1월인 거죠, 그죠? 단기는 1월이야. 자, 그러면 절도죄는 긴급 체포 대상이 돼야 안 돼? 되죠. 장기가 6년이니까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들어가죠. 근데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단기 1월밖에 안 되잖아. 단기 3년 이상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단기 3년이 훨씬 중죄입니다. 최소 3년이니까. 최소 3년이니까. 그럼 장기는 뭐 30년, 50년 아무 제한이 없는 거죠. 여기에 긴급 체포가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보다 가벼운 범죄가 돼요. 나머중에 다시 한번 비슷한 거 나오면 또 해보죠. 요거 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명한 사람인데 코미디언입니다. 근데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지금 붙들려 들어가고 있죠. 뭐 수갑도 차고 꽁꽁 묶여 들어가네. 이 사람 너무 어릴 때라 기억 안 나나? 곽한구 그지? 잡혀 들어가요. 나도 이거 한번 들어가본 적 있는데 경찰서 중에 형사과가 이렇게 철망이 돼 있어요. 형사과. 개그맨 곽한구가 안산시에서 안산 요 밑에잖아. 외제 허머 H3를 혼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허머3가 처음에 벤츠 성형차 훔친 그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그 없이 또 했어. 허머 3 훔쳐가지고 뭐 징역 나중에 뭐 몇 개월 살든가. 징역 6개월 선고받았네. 예. 이거 허머 3라는 차. 이런 걸 좋아했나 봐. 색상도 그랬네, 그지? 이런 색상의 옷을 이 뉴스 만든 놈이 머리 쓴 것 같아. 그러고는 이제 뭘 하느냐 했더만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 꽤나 이렇게 돈을 벌었대. 이 자기 네임을 팔아가지고 그 간 사람이 또 그렇게 생각했다더라고. 저 새끼가 언론에서 그렇게 얻어 터졌는데 또 사기치겠냐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나오고 자 그런 거고. 체포의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중앙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긴급을 요한다면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가 같은 것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이유가 없을 때를 말하는데, 여기 관한 판례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기 책에 안 들어가 있었네. 이거 내가 만들고 나서 넣은 거구나. 나중에 추록을 드릴게. 예. 문제가 되기가 너무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 뭐냐니까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 여유가 있었어요. 범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계집에 갔는데 계집 앞에서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살살 꼬셨는데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도망할 여무가 없으니까 체포영장 받아서 체포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긴급 체포를 해버렸거든. 그래서 이게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자, 볼까? 책에는 없고, 내가 추가로 줄게요. 긴급 체포 파트에 최근에 판례가 없었는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뭐 문제하기가 뭐 정확한 게 없어가지고 피곤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히로뽕이라 그러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 전송하며 사진이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하고 있던 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차량 접촉 사고 났으니 나오라고 했으나 나오지 않고 그러면 그 사이에 체포영장을 받아올 수 있죠. 충분히.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은 취지로 거짓말하자 피고인 집을 문을 강제로 열고다가 피고인을 긴급 체포한 경우 피고인의 마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상당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 및 전화번호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이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긴급 체포는 위법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경찰관에 조금 오버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고 범죄를 잡아야 됩니다. 이런 보충 판례 나중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체포의 필요성, 구속 사유가 필요하다 그랬죠. 긴급 체포의 경우는. 그래서 피의자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즉 구속 사유가 존재해야지만 긴급 체포가 가능해요. 주거 부정은 아니라 그랬죠. 그다음에 경미한 사건도 긴급 체포 못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구속 사유가 갖춰졌느냐, 이놈이 저질른 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냐 아니냐를 언제 판단한다 그랬어? 긴급 체포 당시에 판단한다 그랬죠. 그죠? 긴급 체포하는 자가 봐서 판단합니다. 자, 요거 또 많이 출제가 됐죠.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춘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 판단 과정에는 재량이 넓게 허용이 됩니다. 이와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여지겠다. 그래서 위법하게 되는데요. 긴급 체포 사유에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하게 되면 이건 위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를 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군수 긴급 체포 사건인데, 군수 긴급 체포 사건 조금 설명드릴게요.
케이스로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군수 긴급 체포 사건. 시골에 가면 유지직 군수 그러면 뭐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뭐 떠받들죠. 근데 이 검사 측에서는 뭐 우스운 존재고, 그래서 군수가 뭐 그 뇌물을 먹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요. 이 수사를 받는데, 이 검찰청에 수사관이 나옵니다. 수사관, 즉 뭐 추사 뭐 참여계장으로 하는 사람이지. 수사관이 군수실로 이제 찾아가는데 그 사실을 군수가 압니다. 연락을 받아서 알아가지고 군수실에서 이 검찰청 직원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요 밑에 행정계장한테, 군수실 행정계장한테 자기 행방을 알려줍니다. 내가 요 군수 관사에 농사 짓는 천막, 농막이라는데 거기에 가서 쉬고 있을 테니까 검찰청에서 사람이 나오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안내해 주라라고 자기 행방을 알리고 갔어요. 그러면 도망의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죠, 그죠? 그래서 구속 사유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이 검찰 수사관이 군수실에 가니까 없어서 안내대로 농마에 가니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을 바로 그냥 긴급 체포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뇌물 얼마 먹은 혐의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변호사를 좀 똑똑한 사람을 샀나 봐요. 사가지고 법적으로 따지니까 이 긴급 체포가, 수사기관에 한 긴급 체포가 적법하나 안 하나 이걸 따졌는데 이겼어요. 왜? 또말이 증거인멸 우리가 없는 수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했으니까 이거는 위법한 긴급 체포이고, 위법한 긴급 체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증거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돼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법적으로는 무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타격을 받죠. 다음 선거에 떨어져 버립니다. 뇌물 먹은 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군수가 무죄 판결을 받고 이 수사했던 검사하고 국가를 상대로 4억인가? 400억인가? 400억이구나. 400억인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군수 떨어져서 손해가 이만큼이었다고. 근데 군수돼서 400억이라는 돈이 생깁니까? 안 생기지, 그지? 생기면 이거 도둑놈이지, 강도지. 그래서 법원에서 400억은 넘어가고 한 400만 원만 배상하라. 400만 원 배상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또 중요하죠. 시험에 나올 게 많아요. 96페이지 자진 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 체포. 자진 출석해서 경찰이나 법원에 자발적으로 소환하자 나왔습니다. 자진 출석했어. 그러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죠, 그죠? 그러면 도망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까 긴급 체포해서는 안 되는 거지. 자진 출석했으니까. 그래서 긴급 체포도 안 되고 체포영장도 또 출석했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받아 체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하면 자진 출석한 자는, 자발적으로 출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긴급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받던 중 중대한 범죄가 드러나자 그때 귀가를 요구하는 경우, 중대한 범죄를 나타나면, 중대한 범죄가 나타나면 그때는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일단 자진 출석에 조사를 받던 중 귀가를 요구한 경우는 도망의 염려도 없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있었기 때문에 긴급 체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없지만 다만 그 피의자 출석경이나 수사 상황들을 고려하여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 경우 이때는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조사 과정이라는 거죠. 조사 과정. 그러니까 조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조사한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때,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때에 긴급 체포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다음 그러나부터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특히 별표를 해놓으시고요. 참고인으로 자직한 추석한 자를 피의자로 신문하자 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각을 요구한 경우 이거는 긴급체포 아직 안 되죠. 조사가 안 됐으니까. 여기 이제 변호사 사무장 사건이라는 건데 변호사가 있고요. 변호사에 보면 그 사건 수임하고 좀 껄끄러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사무장이죠. 사무장. 요즘 치과에 가도 좀 큰 치과는 의사는 그 상담을 안 하고 밑에 사무장이 치료 상담하고 돈 얘기 쭉 하죠. 그래서 합의 뭐 안 해봤는지 모르겠네. 합의가 끝나면 이제 의사는 이제 그 뭐 치료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계약하고 이런 걸 밑에 사무장이에요. 이 사무장이 조금 오랫동안 법 쪽에서 굴른 사람이죠. 그래서 머리가 더 좋을지 더 사회 경험이 더 많아요. 변호사보다. 변호사들은 뭐 공부만 했던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쪽에 휘둘리죠. 사무장, 변호사가 사무장한테 휘둘립니다. 근데 누구 이제 둘을 변호했는데 변호를 했는데 피의자를 변호했겠죠. 했는데 얘가 말을 뒤집는 거야. 피의자가 말을 뒤집자 검사가 발끈합니다. 니들이 얘 거짓말을 위증하라고 시켰지. 그래서 변호사 사무장이 새끼들 손 봐주겠다라고 이제 검사가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위증하게 하게 만든 게 변호사고 변호사가 이제 정범이고 그래서 사무장을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참고인으로 검사실로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네가 변호사 이렇게 하는 말을 시킨 말을 위증죄를 하게 하는 것을 위증교사 하는 걸 네가 봤나 안 봤나 이거 따지려고 이제 불렀다가 갑자기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니도 공범이야 그래서 피의자로 신문하기 시작해요. 피의자로. 그러자 이 사무장이 아이 잠깐만 스톱. 아직 너 수사 못 받겠고 우리 변호사하고 상의 좀 해봐야 되겠다. 피의자 신문할 때 변호인 참여권도 인정이 되니까 해봐야 되겠다 해서 스톱했어요. 스톱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나오라 그랬어요. 그거 잊지 말고 나오라고. 긴급 체포되어 잡혀 있는데 못 나갑니다. 이랬거든. 그러자 이제 변호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뭐 나 수사 안 받을란다. 긴급 체포하려면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갑니다. 가자 이제 검사 긴급 체포하자. 이거 긴급 체포 요건 못 갖춘 긴급 체포인데 왜 나를 체포하느냐 그러고 몸싸움을 벌여서 그래서 검사가 얻어맞았어 몇 방. 그리고 이제 잡혀가지고 이게 이제 업무방해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 안 되나 이걸 다시 또 수사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무장을 긴급 체포한 것이 적법한가 아닌가 문제인데 조사한 다음에 중대한 범죄면 드러난 게 아직 아니죠. 조사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죠, 그죠? 그래서 긴급 체포할 사안이 아닌데 불구하고 긴급 체포 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위법한 긴급 체포입니다. 자, 거기 요거예요.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한 자를 피의자로 신문하자 그 조사가 시작하기 전에 기각을 요구한 경우는 긴급 체포할 수 없다. 없다 동하면서 없다. 이 경우 아직 피의자 신문 전이고 범행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라면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비춰봐도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 체포의 절차로 가서 주체 법적 주체는 사법경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법경찰리도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 당연하고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승인, 즉시 검사의 승인 출처놓으세요. 즉시 검사의 승인. 옛날에는 사전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실제 검사 사전 지휘 받아서 긴급 체포할 리가 없습니다. 범인 보면 바로 잡고 나중에 검사한테 승인을 요청하죠. 그래서 즉시입니다. 48시간 아니에요. 검사의 승인이지 사전 허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판례, 저 앞에 31페이지에서 왔던 판례죠. 요거는 그때 봤던 판례입니다. 31페이지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고요. 31페이지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법경찰관이 검사한테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했을 때에 검사가 피의자를 데려와라라고 대면 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만 되지 합당성이나 긴급체포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아니 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적법성 허용 동감해놓고 합당성 사유 보강 아니 된다 아니 동감해놓고. 자, 그 다음에 했고 긴급체포의 방법은 긴급체포 사유 한다는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즉시 긴급체포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긴급체포하는 현장이라든가 긴급체포 환자가 갖고 있는 물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이건 뒤에서 모아서 할게요. 압수수색 검증상 영장주의 예외가 있고 뒤에 가면 아주 상세히 잘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긴급체포의 통제가 문제가 되는데 별표 한 3개 해놓으세요. 특히 방갈로 1번에 석방사유의 통지 별표 3개 해놓으세요. 긴급체포가 나오면 이거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죠. 긴급체포가 갖는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아무런 통제 없이 하죠. 그죠? 일체 통제를 안 받습니다. 영장체포의 경우는 법원의 통제를 받죠. 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 영장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봐봐요. 영장조의 의미. 수사기관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뺐을 때, 즉 체포 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할 때는 법원 법관이 발부한 법에 따라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된다 이거고 이 의미는 형식적으로 영장을 받아와라는 의미가 아니고 범죄이지만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제한할 때는 법원 법관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수사기관이 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근데 긴급체포의 경우는 법원 법관의 판단을 전혀 안 받잖아요. 그죠? 안 받고 그냥 어떤 놈을 잡아왔다가 48시간 동안에 수사해보고 석방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영장주의 의미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을 제한할 때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사의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영장주의의 숨은 속뜻이죠. 근데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공백이죠. 영장주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판사의 통지를 전혀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긴급 체포한 다음에 구속을 할 때는 구속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심사할 뿐만 아니라 긴급 체포도 심사하죠. 적법한 긴급 체포인가 아닌가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법원에 통지할 필요가 없죠. 구속 청구했는데 기각됐을 때는 그죠? 그런데 구속영장을 선고하지 않고 석방됐을 때가 이제 법원의 영장주의 공백 상황이 오죠. 이때 법원의 심사가 없었기 때문에 통지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30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걸 통지하고요. 사법경찰관은 항상 검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시 보고입니다. 즉시 보고. 10일 내에 보고, 30일 내에 보고 이렇게 쏙이죠. 즉시 보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조심하면 돼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했을 때만 법원에 통지하는 제도가 있지 구속 청구했는데 기각됐을 때는 법원에 통지하는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다. 자, 봐보죠. 책에 석방사유된 통지. 검사는 긴급 체포한 때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법원에 통지해야 된다. 이 경우 긴급체포 사본을 첨부해야 되는데요. 1호 긴급체포 석방된 자 이적 사항
2호 긴급체포 일상소 이유 3번 석방 일상소 사유 4호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 성명 이거를 명시함으로써 책임 충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함부로 긴급체포하면 불법체포가 되니까. 자, 그다음 그 밑에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보고했는데 이렇게 쏘깁니다. 그다음 뒤에 넘기면 서류 열람 등 사건도 인정해서 책임 충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런 정도만 보고 현행범인 체포로 가보죠. 현행범인의 체포.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행범인 체포는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현행범인 체포라고 합니다. 헌법에도 근거가 있죠. 헌법 10조 3항 줄쳐놓고요.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인권 침해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자, 현행범인 체포 요건 현행범이 두 개가 있죠. 고유의 현행범인 즉 원래 의미의 현행범인하고 현행범인에 준하는 준현행범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현행범인 현행범인이란 현재 행하고 있는 거니까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하죠.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중에는 별 문제 없는데 실행 직후가 어디까지를 실행 직후일 건가라고 할 건가가 문제인데 그래서 범죄 실행의 직후인 자라면 범죄 실행을 종료한 직후의 범위라는 것이 누가 봐서 명백한 경우냐? 누가 봐서 명백한 거냐? 체포하는 자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이다. 별표 3개 달아놓으세요. 체포하는 자 입장. 뭐 판사의 입장, 제3자의 입장 많이 속입니다. 뭐 재판장의 입장, 뭐 제3자의 입장 이렇게 속여요. 아니다. 긴급체포든 현행범체포든 긴급체포 대상자인지 현행범 체포 대상자인지는 체포하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체포하는 자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범인이라는 것이 틀림없어야 돼요. 그래서 범죄 현장에 가지 않고 뒤늦게 가서 범죄 현장에 출동한 사람이 이놈이 현행범인가 아리까리까 할 때는 현행범 체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긴급체포 절차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즉, 그 밑에 나오죠. 즉, 범죄 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쳐진 순간 또는 이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체포를 당한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재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죠. 직후죠. 여기도 직후단 말이야. 여기서부터는 오토바이 타고 나는 순간부터는 직후가 아닙니다. 자, 그에 관한 판례 볼까요? 판례.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데 소란을 피운 후 40여 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일단 시간적 접착성이 있어요, 없어요? 40분 지났으면 없다 그랬죠. 30분 안에 현행범 체포야 시간적 접착성이 있고, 그다음에 장소적 접착성도 없습니다. 범죄는 교장실에 있었는데 현행범 체포는 사무실에 했죠, 그죠? 서로 다른 장소입니다. 그래서 현행범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운전자를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 이것도 40분이 지났으니까. 운전 후에 40분이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아이고 빨리 안 넘어가나. 경찰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를 체포하고자 할 때는 피고는 성동구 사건동에 있는 무항역 앞길에서 피해자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한 지 겨우 10분 후에 지나지 않고 시간적 접착성 있죠? 그 장소도 범행 현장 인접한 위학교 운동장이며, 그러니까 장소적 접착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준현행범인 볼까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한다. 간주란 말,
그렇게 봐서 친다 이겁니다. 볼간지을주예요.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의제한다라고도 해요. 많이 나옵니다. 간주 의제 옆에 써놔. 간주한다, 의제한다. 우리말로는 본다. 본다 같은 용어예요.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 현행범을 본다. 현행범이 사실이 아닌 거죠.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행범으로 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어떤 거냐? 바로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거죠.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절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강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호창이라는 게 크게 소리 높여 부를 호, 소리 높여 부를 창이에요. 그래서 강도야, 뭐 도둑이야, 잡아라 이런 쫓아가고 있는 추적되고 있는 때를 말하죠. 그래서 추 동그라미 하고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추 동그라미. 아까 본 이런 거죠. 이게 그 투문 사진인데 헬기가 유괴범을 잡았어요. 유괴범을. 그래서 이게 도망가는 걸 차에 옆에 가가 들이박아가지고 세웠단 말이야. 잘 안 보이는데 확대된 경찰 헬기 오산 유괴범 체포 현장인데 여기 지금 범인을 차에서 잡아다가 앉혔죠. 눕혀놓고 요 옆에 애를 안고 있어요. 애 안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추적 현장이라보다는 그 범인 현장이니까 그냥 고유의 현행 범인 현장이에요. 현행 범인 유괴 과정이니까 잡았어. 뭐 또 유괴 안 하고 몸만 도망갔으면 여기에 해당하죠. 범인으로 호창돼 추적되고 있는데 현행범으로 간주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 인정하며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데 흉에 동그라미 넣었어요. 추 동그라미, 흉 동그라미. 흉기, 칼을 들고 있다, 뭐 도끼를 들고 있다 이런 거. 이런 거 오토바이 스쿠터 작물이 많죠. 그래서 경찰이 본 겁니다. 그래서 작물을 갖고 있다 하는 순간 그냥 이게 네 거야 아니야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작물 보는 현행범 체포 가능한 거죠. 준현행범 체포로. 3호 신체 또는 의복력 현저한 증적이 있는데 증적이란 말이 증거되는 흔적이에요. 증거되는 흔적. 절도한다고 뭐 꿀뚝을 타고 가다가 뭐 검색을 다 뒤집어 썼다든지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다든지 또 뭐 끓게 있다든지 뭐 비슷한 사진 이런 거 연출이긴 하지만 멍이 들었다든지 뭐 옷이 터져 있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증 동그라미, 추흉증 동그라미. 뭐 요즘에는 문제가 안 되니까 뭐 개념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누구임을 물으면 도망하려 한때 동호 동그라미. 그래서 추흉 정도로 외우면 된다고. 추흉 정도. 이때 물음은 그 범죄와 관련된 물음입니다. 주로 불신 검문상의 물음이죠. 여기 응하지 않고 도망가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흉 정도로 외우시고 준현행범 체포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준현행범을 현행을 봐서 현행범 체포하는 거죠. 그래서 준현행범 체포 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게 많은데 준현행범 체포도 현행범 체포 일종입니다. 자, 요것과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 별표 한 4개 놓으세요. 그 주의 박스 바로 밑에 들어가 있는 판례 99페이지 판례. 요거 시험에 많이 보입니다. 여러 형태로. 저기 춘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춘천에 대로변 같아. 대로변에서 차량 사고를 냅니다. 차가 어디 한 차를 들이받은 것 같아. 크게 부서지진 않고 범퍼가 찌그러드는 정도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튀었죠. 뺑소니를 쳐요. 근데 그 사건 현장을 조사했던 경찰차가 현장에 도달해 보니까 이게 튀고 없거든. 그래서 이쪽 여기 이제 삼익 아파트 쪽인데 삼익 아파트. 삼익 아파트에서 여기 그 이면도로 있잖아, 그지? 여기에 순차라는 또 다른
경찰차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무전을 때린 거야. 뺑소니 차량한 데가 그쪽 지역으로 갔으니까 주에서 순찰하기 바란다라고 무선을 날렸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쪽 순찰차가 순찰하다 보니까 이 범퍼가 찌그러진 차가 있었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범퍼가 찌그러진 채로 운행 안 하죠. 거의 바로 공업사로 가죠. 범퍼가 찌그러들었으면.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잡았는데 여기 범퍼가 찌그러진 차량에서 내린 사람을 잡았는데 이게 현행범 체포가 돼야 안 돼요? 현행범 체포는 범죄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범죄 현장에서 이미 1km 이상 떨어진 데서 되었죠, 그죠? 그래서 장소적 접착성 없고 시간적 접착성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는 안 되고 준행범 체포를 해야 되는데 판례가 요 범퍼 등으로 보아 사고차로 인정되는 차량 요거를 범죄에 사용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준현행범으로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판례가. 자, 보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에 도주했다라는 무전 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 상태로 보아 사고차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자, 줄쳐놔요.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데 해당하므로 그 차가 준현행범으로서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입니다. 준현행범에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준현행범 체포라는 제도는 없다니까.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내가 책에는 그렇게 써놨죠.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범죄가 명백해야 되죠.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명백해야 되고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이라며 회기 중 국회 동의해서 체포할 수 있고요. 저 앞에서 했죠.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위에 말이 맞아요. 현행범이라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회의장 아닌 경우에 국회의장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국회법에 의한 제한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체포의 필요성. 긴급 체포와는 달리 명목증은 없으나 현행범 체포에도 증거인멸이나 도마의 염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판례이다. 즉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현행범 체포에 요건을 갖췄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되고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긴급 체포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판례 별표 한 5개 해놓으세요. 이쪽 판례 지문에서 가장 많이 보는 판례입니다. 요렇게 간단한 문장이니까 객관식에 자주 출제가 돼요. 현행범 체포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처벌할 수 있나 없나 이거죠.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만만한 실적 올리는데 제일 만만한 사람이 그 파지 줍는 할머니들이죠. 파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골판지 줍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종이 이렇게 파지 고물 줍는데 여차 잘못하면 절도죄로 몰려. 이거 쓰려고 내놓은 거 이삿짐으로 내놓는데 모르고 들고 간단 말이야. 절도모로 몰립니다. 그래서 뭐 종이 몇 개, 신발 몇 개 갖고 왔다고 그걸 처벌한다. 이거 가벌성이 없는 행위죠. 가벌성. 그다음에 범죄 현행성, 시간적 접자성, 범인 범죄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요거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 줄쳐놓고 필표 놓으세요. 그래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지만 긴급 체포도 가능하고 현행 체포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판례가 또 시험에 많이 등장했던 판례인데 경찰관이 불신검문을 요구를 해요. 불신검문을 하자 이 사람이 불신검문 받는 이제 그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조금 바빴나 봐요. 바빠 죽겠는데 불신검문을 당해서, 아니면 불신검문을 자주 당했거나. 불신검문 자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럼 자기 얼굴의 형태를 조금 의심해봐야 돼. 내가 경찰의 단골 손님인가? 경찰이 봐서 저 사람 범죄인 같다 싶으면 늘 잡는 사람이 있어. 범죄형으로.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이거 신분증 달라 그래서 금방 안 보고 뭐 또 저기 순찰차에 가서 줘야 한다고 무전 때리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욕을 했어요. 야씨 뭐 로마 바빠 죽겠다 빨리 갖고 와라 뭐 이렇게 욕을 했나 봐. 욕을 하자 요즘 이제 욕 듣고 가만히 안 있죠.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몸싸움이 일어났어. 그래서 또 맞았어. 경찰관이. 그래서 모욕죄 현행범 체포하고 또 맞았으니까 공무집행 방해 했고 그걸로 또 상해를 가했어요. 공무집행 방해 치사상죄로. 그래서 이거 하나 갖고 일이 커진 거죠. 모욕죄도 되고 공무집행 방해 치사상죄가 되고 뭐 징역 살게 될 위액이 처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여기서 또 문제인 거죠. 요거 한 게 이게 모욕죄고 모욕죄 현행범을 체포하려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찰관한테 요구를 함으로써 모욕죄를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서 도망의 증거인멸을 우리가 과연 있느냐. 신분증 주고 불신검문에서 신분증 주고 욕한 놈이 튈까요? 신분증 준 놈이? 안 튀겠죠? 그죠? 도망의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걸 했는데 요걸 아주 큰 소리를 했어요. 온 주변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다른 경찰관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들었어요. 그러면 증거도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증거인멸의 의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의 증거인멸을 우리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가 안 되고 모욕죄가 되겠지만 모욕죄 현행범 체포는 안 되고 따라서 그의 저한 행위는 정당 방해가 되고 공무집행 방해 치사상도 안 되고 그 얘기죠. 자, 판례 문장을 또 빨리 읽어보죠.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신검문을 받아 운전면허를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했는데 욕설을 아주 큰 소리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모욕죄 현행범을 체포했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의 상해를 가한 경우 뭐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했나 보네. 세게 때렸나 보네요.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신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행범 체포할 수 없고 있다고 해놓고요. 이에 반항에 관한 상해는 정당방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경찰관만 억울하게 됐네. 오늘 하나 더 있죠.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된 뒤에 할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의 절차. 아이고 이거 복잡한 게 많네. 현행범 체포의 절차. 주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범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사인도 할 수 있어요. 일반 사인이라는 게 수사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즉 검사, 사법경찰 관리 아닌 자를 말하죠. 사인이란 말이 일반 사인도 할 수 있고요. 검사, 사법경찰 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 체포한 때는 즉시 검사, 사법경찰관이 인도해야 됩니다. 안 넘겨주면 그 뭐 처벌돼요. 범인 도피죄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사법경찰 관리가 그 현행범인 인도를 받은 때는 체포하는 사람의 성명, 주거, 체포 사유를 물어야 하고 또 오타가 있네.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 관서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들어가 있는 판례, 이것도 최근 시험에 많이 등장했어요. 별표 한 4개 해놓으세요. 요거.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그
어디지? 저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에요. 소말리아 해적 사건. 소말리아가 이 아프리카 이 오른쪽 요쪽이잖아요. 요쪽.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뭐지? 사우디아라비아. 그 옆에가 인도고. 석선장인가 했고 여기에 누구지? 그 의사 유명한 의사? 여기 소말리아 해적들을 잡았어요. 해적. 누가 잡았느냐? 청해 부대원이 현행범 체포해 왔죠. 그러면 청해 부대원은 검사도 아니고 사법경찰관도 아니잖아, 그지? 검사, 사법경찰관 아닌 자가 잡았는데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압송해 왔는데 10일인가 가까이 걸려서 부산에 데려옵니다. 부산에. 그래서 그 넘겨줘야 되는데 즉시 인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잡아놓고 나서 십며칠 있다가 넘겨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법 위반된 게 아니냐, 즉시 위반된 게 아니냐 문제된데 현행범으로 잡은 다음에 넘겨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이걸 시간적으로 정할 수 없고 즉시란 말은 지체함이 없이라는 뜻이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여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 체포한 때는 즉시 검사에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즉시함은 반드시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 나와요. 요거 별표 놓으세요. 시간적으로 몇 시간 안이다라는 게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나가거나 체포를 개소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몇 시간 안에 하라라는 게 아니고 지연 없이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넘겨주는 거는 적법하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방법, 고지 의무, 피의병기 체포하고 갔고요. 실력 행사도 가능한데 요 피의병기를 언제 해야 되느냐? 체포 전에 하는 게 원칙이죠. 체포 전에 하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는 실력 행사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원칙인데 실력 행사하는 과정,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 또는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여기도 추가로 줄 게 있어요. 추록으로 줄 게 있는데 작년 판례가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책 만들고 나서 보니 또 막 판례가 쏟아져요. 그래서 계속 최근 새로운 자료가 업데이트돼야 돼. 처음부터 있잖아. 처음부터 이거 안 알려주고 반의해버리면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나중에 할 의사로 부득이한 사정 없이 나중에 고지할 의사로 했다면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추가로 줄게요. 나중에 주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검증상 영장주 예외 이것도 뒤에 가서 하는데 원래 체포 현장이라든가 피의자 구속 현장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데 그 현행범 체포는 일반 사인도 할 수 있지만 현행범 체포를 위해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남의 집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사건 같아요. 여름에 원두막이 있었는데 원두막이 뭔지도 잘 모르지. 요즘도 있긴 있어요. 수박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름에 이렇게 감시하는 감시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두막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동네 애들이 수박을 쓰레가 그리고 이제 원두막에서 쫓아나서 이놈을 쫓아갔어. 자기 집까지 도망간 거지. 그리고 이 집 아버지하고 부닥쳤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집까지 들어가서 이제 애들 교육 어떻게 시켜서 남의 수박발 다 망치내려고 이제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야. 이 집 아버지하고.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있는데 타인의 주거에까지 들어갈 수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거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주거 침입죄로 처벌이 됩니다. 얘야 뭐 절도죄로 처벌되겠지만 주거 침입죄로 처벌돼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별표 한두 개 넣고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뒤에 영장조에 의해서 또 나오는데 현행범을 추적하여 그 범인의 부의 집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동인과 동일한 말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거든. 그 부지 부와 시비 끝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과 상해까지 성립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자.